자, 이제는 불법 대부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대폭 강화됐거든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폭행, 협박, 성착취와 같이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돼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자자법을 위반했을 때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금까지 전체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정의 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부업 이용 시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이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불법 사금융자의 진입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반사회적인 그런 대부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켜가지고 불법 사금융도 일종의 범죄다, 이런 인식을 줌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불법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한 행위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 그리고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도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은 불법 사금융업자하고의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대부업 같은 경우에 초고금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다 보면은 대부계약서를 잘 작성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에 결국은 나중에 이자제한법에 따르더라도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정말 등록된 대부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돈놀이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사건에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불법 사금융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결국은 입금된 내역이 다 원금 상환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조항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취소 가능하다는 규정이 들어왔는데요. 등록된 대부업자하고의 계약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부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거나 금리를 허위로 기재했다, 여신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계약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했을 때 채무자는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 대부업자는 받은 이자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업 등록을 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불법 사금융업체의 진입도 막기 위해서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자기 자본 요건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천만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법정형도 상향됐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에 기존에는 처벌 규정이 이제 징역 5년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대부업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다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한가? 잘못 발을 디디면 원금을 갚고도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남은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놓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또 이 부분도 사실 생각해볼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은 사실은 돈을 빌리고 싶더라도 빌릴 수 없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짧게 고금리로 빌리는 그런 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원금까지도 무효화시켜버리면 사실 그 부분에서 자금이 융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법은 장점만 있을 수는 없고, 법은 이제 원칙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로 추진됐다기보다도 이미 올해 1월부터 통과되어 있을
없앴던 법안이고, 다만 이제 무효로 하는 금리가 기존에는 연 100% 이상을 원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없는 무효 금리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60%로 내려왔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악질적인 초고금리 대부업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뜻을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가 정말 뭐 취약계층 상대로 꼭 돈을 빌려주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서도 1년에 100% 대출 약정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원금까지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버리면 이걸 악용해서 오히려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규정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초고금리, 그리고 이제 불법 추심, 불법 대부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강력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송화됐을 때 생각보다 대부업자들은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이자도 모두 현금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을 줬다고 해도 나중에 그걸 돌려받을 방법이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금까지 무효화 시켜버리니까 아마도 대부업 양상이 있어서 정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